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울의 아늑한 아파트 안.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따뜻한 저녁입니다. 가족 모두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콘약 젤리를 한 입 베어 물거나 싱그러운 샤인 머스켓 포도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아이나 어르신이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목을 잡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순간을 가족이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전 기술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상황에 딱 맞춘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가족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기술의 과학적 원리부터 실제 적용 방법, 그리고 한국 생활에 꼭 맞는 실용 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물질을 최대한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시켜 산소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콘약 젤리나 떡, 샤인 머스켓 포도 같은 음식이 이런 상황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 음식들은 표면이 미끄럽고 질겨서 목에 잘 붙는 직증이 있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미리 익혀두면 언제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얀 칠판에 샴페인 병 하나를 그려봅니다. 이물질은 바로 그 병을 막고 있는 코르크 마개입니다. 피해자의 기도는 병목이고 폐는 기체로 가득 찬 병 몸통입니다. 이물질이 기도를 완전히 막으면 공기를 들이마시기 어렵지만 폐 안에는 여전히 공기 예비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깥에서 마개를 직접 빼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병 몸통을 세게 눌러 내부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 마개를 힘차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임리히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압력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이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상황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과 1살 이상 아이가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서 있을 수 있고 목을 잡은 상태입니다. 먼저 크게 물어보세요. 목에 뭐가 걸렸어요? 도와드릴까요?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말을 못한다면 주변 사람에게 크게 소리쳐 119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한마디가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뒤에 서서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2다리 사이에 살짝 넣어 안정적인 자세를 만듭니다. 2팔을 앞으로 돌려 한 손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 쪽을 배에 대세요. 정확한 위치는 배꼽 위, 가슴뼈 아래입니다.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주먹을 배 쪽으로 세게 밀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제2차 모양의 힘찬 움직임을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이어갑니다. 동작은 결코 주저하지 말고 분명하고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국 가정에서 가족 식사 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살 미만 영아의 경우입니다. 영아는 내장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인용 하임리히법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 부드럽지만 분명한 2단계를 번갈아 합니다. 먼저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당신의 한 팔에 기대게 하고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합니다. 한 손으로 아기의 턱을 부드럽게 받쳐주세요. 다른 손의 손바닥 뒤꿈치로 2 어깨뼈 사이를 5번 세게 그리고 분명하게 두드립니다.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아기를 바로 눕힌 자세로 돌려서 가슴 중앙을 2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가슴 두께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깊이로 5번 압박합니다.
이 두 단계를 아기가 크게 울거나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영아의 작은 몸에 맞춘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입니다. 바닥에 평평하게 눕히고 아직 119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연락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중앙을 강하게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이물질을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압박을 잠시 멈추고 인공호흡을 할 때마다 입안을 확인해 이물질이 올라왔는지 봅니다. 보이면 조심스럽게 꺼내주세요. 보이지 않으면 절대 손가락을 깊이 넣어 더듬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상황이 급박할 때도 가족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혼자 있는 경우입니다. 방 안에서 콘약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렸다면 절대 당황해서 뛰쳐나가지 마세요. 움직일수록 산소 소모가 빨라집니다. 자신의 배의 하임리히법과 같은 제2자 동작을 직접 해보세요. 또는 단단한 물건의 모서리, 예를 들어 탁자 모서리를 이용합니다. 배꼽 윗부분을 그 모서리에 대고 몸을 세게 앞으로 기울여 압력을 줍니다. 이 방법은 혼자일 때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가정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먼저 등을 위로 쓸어 올리거나 목을 쓰다듬는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중력 때문에 이물질이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등을 두드릴 때는 반드시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이미 기도를 막고 있는데 물을 더 넣으면 남은 공간이 줄어들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무작정 꺼내려는 행동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이 밀어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이 나온 후 바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하임리히법의 강한 압력은 내부 장기에 가벼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면 더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에 꼭 맞는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 준비 습관입니다. 아이나 어르신을 위해 샤인머스켓 포도는 세로로 4등분해서 잘라주세요. 콘약 젤리는 먹기 전에 살짝 눌러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식사 중에 웃거나 장난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빠른 빠리빠리 문화 때문에 식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천천히 씹고 삼키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앱을 미리 설치해두세요. 가까운 응급실 위치와 기본적인 응급처치 안내를 한글과 영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라도 베개 하나를 가지고 하임리히법 동작을 5번 정도 연습해보세요.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면 실제 상황에서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기술은 마치 가족을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우리 주변 모든 가정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써주신 모든 의료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노력 덕분에 수많은 가정이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연습해 보시고 언제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